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이거 보시죠. 뮤지컬 북송선인데요. 만경봉호 사건 아시죠? 제1교포들을 북한으로 넘기는 드라마 빠찡꼬보다 더 재밌은 뮤지컬입니다. 북송송 역사의 진실을 인양한다는 건데요. 10월 14일 금요일부터 3시 7시 반, 토요일 일요일 3시 7시, 일요일은 오후 4시에 공연합니다. 뮤지컬 공연 아주 음악과 함께 스토리가 워낙 또 스펙타클하고 흥미진진한 얘기니까요. 장소는 용산 아트홀입니다. 용산구청 있죠? 이태원 입구인가요? 용산 구청의 용산 아트홀 대극장에서 하니까 여러분들 저는 매회 여기 갑니다. 로비에서 저하고도 만나서 사진도 찍고 반갑게 인사하시죠. 10월 14일, 15일, 16일 3일 동안에 걸쳐서 하는 뮤지컬 북송선에 여러분 저와 함께 만나시죠. 흥미진진합니다. 유일한 국가의 어른으로 계시는 박찬종 변호사님 모셨는데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준석 사태가 어느 정도 조금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징계위에서 6개월을 또 추가 징계해서 1년 추가 징계해서 1년 6개월이 됐고요. 가처분은 기각됐습니다. 이 사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준석 사태는 표면상 마무리될 것 같아도 그 여지는 계속되라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힘당의 이 107명 국회의원과 그 지도급에 속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결단을 해서 그 여진의 폭을 줄이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우선 이준석을 옹호한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난 대통령 선거에 0.73%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건 그나마 그것도 이준석이라고 하는 30대 당대표가 있어서 이 30대의 유권자들을 견인해냈기 때문에 그나마 0.73%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될 수 있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일관되게 그 말이 잘못됐다고 주장해온 사람. 왜 그러니까 이준석은 이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체제 경쟁으로 봤을 때 종북 주사파 친김정은 정국과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려고 하는 세력 간의 전쟁이었는데 이 전쟁이라 본다면 이준석은 저쪽 진영의 당선을 원했다 결과적으로. 그 과정에서 계속 윤석열 후보에게 총질했고 대통령 되면 지구를 떠나겠다고 얘기했고 두 차례 가출을 하고 뭐 거의 반복된 얘기지만 다시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되지 않으면 위험한 선거인데 계속 소금 뿌리고 재 뿌리고 그리고 그 과정 1년여 지나는 동안에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에 대해서 비판한 일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 서해 해수부 직원 이게 이 피살 사건을 비롯해 갖고 동해상으로 온 탈북 어민 둘이 북송 거절한데도 강제로 그냥 떠밀어서 보내고 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그냥 입을 다물고 윤석열 후보가 떨어지기를 바랬다고 나는 확정하는 사람이에요. 떨어져도 자기는 대표로서 다음 기회를 바라다 볼 수 있다. 이 생각 아니고는 또는 바깥의 세력이 이렇게 꼬투기지 않고는 이런 일을 도저히 할 수 없는데 그런데도 아직도 이준석이 있어서 0.73%가 나왔다. 이준석이가 그런 짓을 안 하고 발호를 안 했다 그러면 5 내지 10%로 됐다 이게. 지난 선거가 떨어질 뻔한 선거 아닙니까? 그럼요. 윤석열 후보가. 그러니까 이런 이준석에 대해서도 아직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20, 30대가 지금 사실은 많이 이탈한 것도 또 사실이에요. 그건 이준석 요소라기보다도 지난 4개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뭐 여러 가지 실수 이런 것 때문에 그건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 안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히 20, 30대 남성 지지자들이 많이 이탈한 건 사실이다 이게. 그러니까 그게 왜 이탈했느냐. 그들이 아직도 이준석에 대해서 동정심을 가지고 있고 이준석 요소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있다 한다면 그거는 107명 현재 국회의원과 그리고 그 국회의원 가운데 원내외를 비롯해 가지고 지도자들이 국민을 설득하고 선전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왜 그럴까? 이건 전범이다, 전범.
단순한 무슨 성적 향락을 받고 그것을 조작하려고 하는 그 차원이 아니고 이건 전범이다. 그렇죠. 그래서 20, 30대에 대해서 그 국민의힘당 국회의원과 그 지도자들이 이건 전범이다. 왜 전범이냐? 이렇게 해서 이 정권이 좌파로 넘어가면 지금 당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현재의 자유 이것이 보장될 수가 없다. 그리고 지금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이 복지 수준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좌파가 이루어놓은 것이 아니다. 이준석은 여기에 대해서 여기 죄를 뿌리고 이걸 망가뜨리게 하려는 쪽에 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전하고 설득하는데 실패를 했기 때문에 아직도 이준석에 대한 요소에 대해서 미련을 갖고 이게 이제 완전히 일단 정리됐는데 이게 구멍이 나와 있다. 이거 허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런 지금 후 폭풍까지는 아니고 그게 여진이 있는데 저는 이 단계에서 이 실명을 좀 거론해 보려고 그래요. 네네, 이게 그 유권자 여러분들의 편의상 저는 이 단계에서 이 국민의힘당의 지도자들이 중대한 결단을 해야 할 순간에 되게 이준석 요소 때문만이 아니고 자관 어떻든 지금 윤석열 정권이 흔들리고 지지율이 30% 내외로 이렇게 정체되어 있고 민노총을 비롯해서 정교조나 좌파들이 우파 집회 지난번 월요일날 있었던 그 일주일 전에 좌파 집회도 우파 집회만큼 많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좌파 집회에서 윤석열 탄핵 문제까지 산발적으로 거론되는 이런 단계에 와 있고 이들이 국회를 완전히 장악하 이재명의 문재인의 방탄 국회화하고 있는 이런 엄중한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계획하는 모든 법안도 전부 이게 다 저지당하고 하는 꼴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엄중한 사태고 거기에 이준석 요소가 이렇게 구멍이 난 것에 대해서 여진도 계속되니까 이 사태를 이대로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비상대책위원회가 이 전당대회를 개최하고 그래서 현재 107명 국회의원 가운데 또는 원외에 있는 중진들 가운데서 또 당대표가 나와가지고 또 그냥 만세 부르고 하는 이런 평상 상태 국민의힘당이 이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 있었던 그 이전의 평상 상태대로 당 체제를 정비하든지 하면 안 된다. 네. 이게 엄중한 지금 시국에 있다 하는 것을 자각부터 해야 된다. 자각. 네. 그래서 제가 이게 편의상 수서 없이 107명 국회의원 전원과 그중에서도 특별히 당 내외에 현재 당적을 안 갖춰지지만은 이 당의 지도자, 당 대표의 꿈을 가졌거나 대통령 도전에 대한 야망을 가졌거나 라고 추정되는 사람들 내가 몇몇을 이건 특별히 물러나야 된다는 겁니까? 거명을 하려고 그래요. 물러나야 될 사람들. 예, 물러나야 그러니까 홍준표, 오세훈, 원희룡, 김기현, 안철수, 나경원, 유승민, 최재형, 권성동, 장제원. 권성동, 장제원도 당대표와 대통령 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하태경, 서병수, 조혜진, 조경태. 이게 제가 수수 없이 그냥 대강 이렇게 가려낸 겁니다. 이분들이 차기 대통령 꿈이 있고 또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도전의 꿈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물러나야 된다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가 하니까 길을 비켜주라. 우선 곧 목전에 다가올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하겠다는 생각을 전부 내려놔라. 전부 내려놔라. 무조건 내려놔라. 무조건. 왜 내려놔야 하는 데 대해서 우선 107명 국회의원과 이 지도급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이 전체를 포괄적으로 내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네. 그대들은 3월 9일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느냐? 최선을 다했냐? 이준석을 옹호한 일은 없었느냐? 기회주의적 입장을 취한 일은 없느냐? 선거 막바지에 이재명이가 될 가능성도 높아졌을 이럴 때에 윤석열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게 위험이 따른다고 해갖고 몸을 사는 일은 없느냐? 지금도 이준석을 옹호하느냐? 이걸 이 사람들에게 포괄적으로 내가 묻고자 싶어요. 내가 보기에
전체적으로 봐서 기회주의적 입장을 전부 취했다 이게. 네. 요럴 때는 어떨 때는 이준석을 옹호했다가 또 이준석을 또 나무라기도 했다가 네. 일관되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 무엇보다도 이 시국이 엄중하고 3월 9일 대통령 선거 개념이 전쟁이라는 개념을 이 사람들이 대부분 안 갖고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국이 이 엄중하다고 한다면 이준석이가 그 젊은이로서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남겼던 그것이 구멍이 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람들이 이게 우리나라에 이런 게 잘 안 돼요. 이게 일본이나 이런 같으면 말이지 지금 제가 말한 이런 사람들이 모입니다. 모이가 수기를 해요. 그래 우리 이번에 다 내려놓자. 이번에는 이번 전당대 여기 정진석도 빠졌어. 이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여간 107명 국회의원 전부를 향해서 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내려놓자. 우선 이거부터 그 마음을 가져라. 그러니까 여기 속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지금도 이제 이준석 사태 과정에서 이게 댓글이니 SNS에 글을 계속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다. 차기의 가능성이 있다. 이래가. 그렇잖아요. 뭐 안철수 뭐 이런 사람들 계속해서 뭐 인터뷰 나가거나 내 아니고는 안 된다 이런 사람도 있고 글 계속 쓰거든. 이게 내 눈에 보기에는 아이고 참 그럼 누가 해야 됩니까? 이것들이 이 말이 내가 절로 나와. 이것들을 믿고 우리가 이봉규 동지나 우리 같은 제야 세력이 3월 6일 대통령 선거에 주사파 종식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 2번을 지지하자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분하기 짝이 없는 일이야. 이 사람들아. 이 사람들 빼면 누가 나와야 됩니까? 다 내려놔라. 이게 일단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는 안 해야 될 거 하겠다. 아니에요. 누구는. 이래 놓고 2단계로 예. 찾아라. 30, 40대에서 찾아라.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30대이기 때문에 그 고무맥고기에서 30, 40대를 찾아라. 107명 가운데도 있고 없으면 밖에서 찾아라. 이건 2000년대 들어왔고 영국이 보수당 노동당이 각각 궁지에 몰릴 때 30대 지도자를 내세운 일 있잖아요. 예. 그게 다 실패했지만은 일단 민심을 수습했다 이게요. 프랑스에는 40대 초반에 마크롱이 선택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0, 40대에서 지도자가 나와라 이게. 이 사람들이 내려놓겠다 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면 107명 가운데 젊은 국회의원들도 1960년대 말에 신민당의 40대 기수로를 부러질 때 그런 분위기가 생성될 수도 있어요. 생성될. 내가 한번 해보겠다. 아니면 바깥에서라도 데리고 오든지 뭐 참말로 누구 말 맞다는 오디션을 하든지 하고 누구 하나 내세우거라.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세우면 충분히 이 집단들이 우리는 내려놨다. 국민들 앞에. 그리고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새로운 젊은 대표를 갖다가 우리가 추대해서 이렇게 나아가겠다 하는 이런 일대 결단을 해야 된다. 네. 불가능하다 아닙니다. 있어요. 아닙니다. 네, 절대 불가능하지 있어요. 않습니다. 이번에 추가 징계를 준석이를 1년을 더 했거든요. 그래서 합쳐서 1년 6개월 징계 먹은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 했다고 봅니까? 이거 제명시켜야 되는데 약했다고 보십니까? 지금 그들도 볼 거 없어. 이준석에 대해서는 그들도 볼 거 없어. 지금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일각도시 이 자는 전범이다 이게 전범.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자유민주 질서 체제가 유지되기를 바라고 종북주사파가 척결되다고 바란다는 국민 쪽의 생각하고는 정반대로 간 사람이에요. 이건 그들도 볼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걸 깊이 인식한다고 그러면 좌장들이 이런 판에 내가 하겠다, 네가 하겠다, 뭘 하겠다. 이게 얼마나 쪼잔하고 이게 길을 비켜라 다. 전부 길 비키고 30, 40대 신선하고 진정한 용기 있는 애국자를 등장시켜라. 아니 이런 중진들이 모여가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한번 출연합니다. 출연합니다.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도 안 나타나면 그럼 너희들끼리 경쟁하라 이거야. 그걸 또 안 해보고 말이지. 여기서 서로 또 싸우고 이렇게 헐뜯고 이런 일이 계속되면 말이지. 결국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이 내려가고 그렇게 되면 국정 동력을 잃고 국정 동력을 잃게 되면 문재인, 이재명 그리고 그 일당들만 좋게 해가지고 문재인가 무례하다, 무엄하다 이놈들 이 소리까지 이제 나오게 만들고 이재명 입에서도 그 소리 무례하다, 무엄하다, 정치 보복이다 이 소리까지 나오게 듣게 된다. 그러니까
중진들이 모여가지고 미흡해 보이더라도 이번에 30, 40대에서 골라서 세워보라. 미흡해 보이더라도 경험이 없으니까 안심이 안 돼간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혜를 모아갖고 이렇게, 예? 그러니까 어린 왕을 보자 하는 그걸 갖다가 이제 임금이 죽을 때 그 왕세자가 너무 어리면 그게 이제 보국 대신들을 지명을 해갖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이 지도자들이 이게 해야 된다. 이 얘기하다 보니까 그 정우택 의원도 빠뜨렸는데 하여간 뭐 전부 107명 국회의원들 전부고 그중에서 특별히 내 생각에는 이런 분들이 모여가 자발적으로 모여가지고 길을 비켜라. 그리고 국민의힘 당 내에서 30, 40대 중에서 용기 있고 애국심 투철한 신선한 사람을 내세우든지 아니면 밖에서라도 수혈을 해라. 곁들여 네. 현재 국회의원 가운데도 젊은 소장 국회의원들 지금 초선 재선 그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다선 의원을 했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그게 치욕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훈장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공천만 되면 반드시 되는 지역에 거기에 평안하게 국회의원 계속했다. 이게 하나도 자랑이 될 수 없어. 그런 국회의원들 보면 이게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자기 소신을 밝힌 기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초선 재선 그거 따질 것도 없고 국회의원 아닌 거 따질 것도 없고 그러니까 현재 국회의원 가운데도 내가 일일이 점검은 안 해봤지만은 젊은 의원들이 저 말을 듣고 치고 나와요. 내가 당 대표에 나가겠다고 치고 나오고 원외에 있는 사람도 치고 나가고 당적이 없으면 내가 한번 해보겠다 입당해갖고 그렇게 나오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1차적으로 이 좌장 중진들이 한번 모여가지고 우리는 내려놓겠다 하는 분위기를 일단 한번 만들어 보라 이거야. 그것만 하더라도 새로운 샛별이 탄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국민의 주목을 받게 된다. 이 사람들아. 샛별 나옵니다. 이렇게 분위기를 몰아가면은 내가 하겠다고. 아이, 틀림없이 30, 나와요. 40대 샛별이 아이, 나옵니다. 그 박수 틀림없이 쳐줘요. 나옵니다. 그럼요. 틀림없이 나옵니다. 네. 그때 그 중에서 경쟁을 시켜가지고 40대 기술원이 있었잖아요. YS, DJ, 이철승. 그때는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그때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지. 71년 박정희 대통령하고 맞붙어가지고 이게 신민당 후보를 누구를 내느냐 하는 게 69년 예. 연말 70년 넘어오면서 아니 70이 된 유진산 대표가 나와? 그럼 이거 도대체 누가 나와야 되느냐? 이게. 이런 순간이었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42살밖에 안 됐을 거예요. 딱 치고 나왔어. 40대 기술은 하겠다. 40대 그러니까. 기술원을 제일 먼저 친 사람이 YS군요. Y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김대중, 그 다음에 이철성 이 순서인데 그랬더니 대부분 김영삼 의원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많았거든. 그죠. 구상유취하다 이랬어. 젖비린내가 나는 난다, 이거. 애송이들이 뭘 대통령 하겠느냐고 이랬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분위기가 고도돼 갖고 그 40대 세 사람이 결국 경쟁했잖아요. 경쟁했는데 이철승 씨가 김대중을 손을 들어줘서 원래는 YS가 1등하고 1차 투표에 네. 1등을 했는데 과반수가 안 돼 가지고 그래 2차 결선 투표를 투표에서 이철승 씨가 이철승 씨가 김대중 씨 이제 손을 지지해 들어줬죠. 그런데 그때 이제 대의원이 1000명이 채 안 됐어요. 네. 그때 야당이 쭉 그 시기까지 70년대 말까지 전당대 대의원이 1000명이 안 돼요. 그 1000명이 안 되는 이유가 50년대부터 집회를 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소가 명도가 있는 시공간이거든. 네. 그 뒤 국립극장 이런 밖에가 지금은 이제 민간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거기 아래 위층에 자리가 1000개야. 네. 거기에 맞춘 거예요. 맞춰가지고 지역구 한 200개 되니까 한번 보십시오. 각 지역구마다 대의원이 셋 내지 4명 정도 되고 중앙당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구의 대의원을 상대로 설득하기 위해서 작은 선물 같은 거 사가지고 김영삼, 김대중, 이철성 걔가 거기 이제 그 참모들이 쫙
구석진 시골까지 가요. 지금처럼 뭐 교통이 발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가고 하자 절을 하면서 부탁한다. 이래가지고 표를 모아갖고 하기 때문에 아주 이게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고 그랬지요. 근데 이제 이철승 씨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철성 씨 평가? 예, 그러니까 이철성 씨는 그게 세 사람 중에 예. 자유당 말기 민주당 정권까지는 가장 앞선 지도자인데 5.16 정변을 맞고 그때 미국에 있어가지고 귀국을 안 했어요. 예. 귀국을 안 하고 이제 반정부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귀국을 늦게 해버렸어. 그런 사이에 김영삼, 김대중, 특히 김대중 의원은 이철성 씨가 귀국하기 전에 국회의원을 이번 8년 하면서 명성을 쌓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철성 씨 좀 이름이 퇴색돼 버렸지. 그러니까 꼴찌를 하게 됐는데. 자간 어떻든 구상유치란 말을 들었어. 지금은 그 말 안 나옵니다. 절대로. 네. 절대로 안 나온다. 그러니까 나는 오늘 30, 예를 40대 들어서 나옵니다. 얘기 좀 장황했는데 결론은 이 좌장들에 대한 것은 일단 좀 내려놔라. 미련이 있더라도. 길 비켜라. 아니 내가 내 입에서 지금 사람 이름이 툭툭 튀어나올 뻔했는데 아이고 이 사람들아 좀 미련을 징글징글하다. 내려놔라. 길 비켜라. 큰 마음으로 뭐 내가 많이 뭐 가장 이게 훈련이 됐다고 하고 최근에 뭐 예를 들면 안철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또 누구는 SNS에 자꾸 기회를 보고 하는데 아이고 좀 이렇게 툭 내려놓고 내려놔라. 그 다음에 찾아라. 국회의원 같은 젊은 의원과 바깥에 비당원 또는 당원이지만 국회의원직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도 한번 나서봐라. 나옵니다. 네. 나서봐라. 여기저기서 봉합불, 횃불 올려서 나서봐라. 그래가 분위기가 고조되면 그 사람들 가운데서 하고 이 사람들 뒤를 밀어주자. 이번엔 이렇게 넘어가야 된다. 네, 나옵니다. 박찬종 변호사님이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